좋지 않아 가족 모두가 마산의 한 원룸에 살다가 방 2칸 딸린 주택이 싼 값에 나와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오랫동안 무당일을 하셨습니다. 그 집으로 이사 간다는 말을 들으시더니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특히 그 집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서 극구 말리셨죠. 하지만 좁은 원룸에서 가족이 모두 살다 보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만류를 뿌리치고 억지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집에 처음 들어가자 당시 여름이었는데도 쌀쌀하다고 느낄 정도로 집안이 추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에어컨 안 사도 되겠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리고 이사한 지 3일째 되던 날, 동생이 봐서는 안 될 것을 봐버렸습니다. 현관문 다음에 중문이 있고 그 바로 앞에 컴퓨터와 거울을 뒀는데,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거울로 현관 중문이 보였습니다. 컴퓨터를 열심히 하던 동생이 거울에서 계속해서 뭔가 꼼지락거리는 게 보였답니다. 뭔가 기분이 싸해서 안 보려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머리를 산발을 한 여자가 엎드린 채로 기어오고 있더랍니다. 마치 포복하듯 낮은 자세로 동생에게 기어오고 있었죠.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데 계속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여자가 가까이 왔을 때 한 번 쓱 훑어보고는 가버리더래요. 그 길로 부모님한테 달려가서 다른 집에서 살자고 졸랐는데 이미 계약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는 못 간다고, 처음 이사를 와서 아직 적응이 안 된 거라고만 말씀하셨죠. 결국 그 이후로 거울을 치워버렸는데 하필 그때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동생 방에는 큰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침대에 누우면 창문을 마주보는 구조입니다. 장마 기간이라 천둥 번개가 쳤는데 그럴 때마다 창밖이 밝아지죠. 그때마다 사람 그림자가 비쳤답니다. 어쩔 때는 나무 그림자도 비치기도 했는데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그걸 보고만 있어야 했죠. 무서워서 창문도 못 열어보다가 장마가 끝나고 창문을 열어봤는데 글쎄, 그 앞은 그냥 뒷집 벽이었습니다. 바로 앞을 가리는 벽이 있었고 사람이나 나무가 있을 수는 없었죠. 동생이 하도 경기를 일으키다 보니 할머니께서 직접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에휴, 서방이라는 놈이 아내 머리채를 끌고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나 보네. 딱 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알아보니 15년 전에 이 집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가 멀다고 남편이 아내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가 뒷마당에 있던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다고. 할머니가 다시 이 집에 오셨을 때는 준비해온 물품과 음식들로 굿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상한 일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죠. 귀신이 나타나는 소란이 잦아지면서 결국 하루빨리 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을 말하면 동생이 소스라치게 놀라곤 합니다. 그때는 혹시라도 귀신 나올까봐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었죠.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님. 저는 내년에 23살이 되는 대학생 남자입니다. 사실 제가 공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무서운 이야기를 잘 안 좋아하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이 채널을 알게 되었고 저의 고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한평생 귀신은 없다고 믿어왔었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따라다니는 귀신 때문에 미쳐버리기 직전이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남들보다 군대를 조금 일찍 가서 올 초에 전역하고 복학을 했습니다. 본가와 멀리 떨어진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다시 자취방을 구하게 되었는데 예전에 살던 곳은 이미 방이 차 있어서 새로운 장소에 자리를 잡았죠.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것 같지도 않았지만 시간이 나는 만큼 알바도 하고 친구들과 한적한 여행지로 놀러 다니기도 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알바를 끝내고 집에 와서 폰을 하다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가위에 눌리게 되었죠. 갑자기 몸이 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사방에 진동소리 같은 게 울려 퍼지다 어느 순간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 가위에 눌리다 보니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죠. 요새 너무 싸돌아다니다 보니 피곤했나 보다 그냥 넘겨 짚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샤워를 마치고 잠을 청하는데 왜 설잠 든다는 거 아시죠?
저는 가끔 설잠에 들 때가 있는데 분명 폰 충전을 했는데 다시 보니 충전이 안 되어 있다거나 갑자기 발길질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날도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 처했죠. 설잠에 들어도 보통은 바로 잠에 빠져야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눈만 뜨고 있는데 누군가 현관문 문고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취방이 원룸이라 침대에 누워있으면 현관문이 바로 보이는데 누군가 문고리를 왔다 갔다 움직이더니 이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말 그대로 마치 발로 차서 여는 것처럼 활짝 열렸죠. 이게 뭐지 싶었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웬 여자가 순식간에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자의 생김새는 영화처럼 무서운 얼굴이 아니었고 길 가다가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 여자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제 앞에 가까이 들이밀고는 시익하고 웃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어버버 하다가 기절을 했는지 꿈에서 깼는지 눈을 떠보니 현관문은 닫혀 있었고 그 여자는 방 안에 없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그 여자가 계속해서 제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무서운 모습은 아니지만 꿈에서도 나오고 자다가 눈을 뜨면 화장실 안에 서서 투명 유리로 저를 보고 있다거나 낮에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을 때도 뒤를 보면 흐릿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도 친구 집 근처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아마 저더러 미친놈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귀신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제 주변에 무당도 없고 살면서 귀신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계속해서 이 귀신이 나타나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귀신이 따라다니거나 빙의가 됐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귀신 나올 만한 곳은 당연히 가본 적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중고 물품을 사거나 주워온 적도 없죠. 그 여자가 나타날 때마다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때도 많은데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가마 주변에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담배도 안 태우고 술도 잘 못 마시는 데다가 유전적으로 탈모도 없는데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스트레스가 심해서 탈모가 온 거라고 하더군요. 집 밖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집으로 옮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네에 있는 보살집에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재작년 명절에 저희 집에 고모와 고모부가 오셨고 여느 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별안간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모와 고모부가 결혼한 이유를 듣고는 바지에 지릴 뻔했죠. 30년도 더 된 옛날에 고모와 고모부가 한창 깨가 쏟아지는 연애를 하고 있을 무렵이었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워낙 엄하셨기 때문에 외박은 꿈도 못 꿨는데 피 끓는 청춘이었던 두 분은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는 겨우 둘이서 여행을 갈 수 있었답니다. 지금처럼 어디 제주도나 해외를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1박 2일로 외딴 해안마을에 가게 되었는데 겨울이어서 그런지 관광객이 하나도 없고 허름한 모텔에 횟집 몇 군데만 겨우 불을 켜고 있었죠. 친구에게 빌린 차를 타고는 저녁쯤 도착해서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비록 저녁이어서 바다는 잘 안 보였지만 둘이서 오붓하게 있을 수 있었고 돈은 없어도 아껴가며 모았던 돈으로 횟집에서 조개구이를 먹으며 그리도 행복하더랍니다. 돌로 밥을 만들어도 행복했을 거라고 하셨을 정도니까요. 조개구이에 거나하게 소주도 걸치고는 횟집을 나왔는데 겨울바다도 볼 겸 모래사장으로 달려갔죠.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노는 고모의 모습이 그리도 예뻐 보였는데 어느 순간 고모가 가만히 멈춰서는 바다 쪽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리고 잠시 뒤 갑자기 고모가 고래고래 비명을 지르며 바닷가에 손가락질을 하더랍니다. 대체 뭔 일인가 싶어서 헐레벌떡 가보니까 웬 남자가 바다에 빠져서는 허우적거리고 있었죠. 고모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재촉을 해서 일단 주변을 둘러봤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일단 급한 대로 고모한테 사람 좀 불러오라고 하고는 고모부가 웃옷을 벗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상한 건 고모부 어깨도 안 오는 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 키가 작을 수도 있으니 일단 가까이 가서 옷을 잡고는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남자가 꿈쩍도 안 하더랍니다. 나이가 든 지금 봐도 고모부의 풍채가 조폭 수준으로 좋은데
심지어 물에서 사람이 안 끌리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아무리 끌어도 움직이지를 않는데 그 남자는 계속 그 자리에서 발버둥만 치고 있더랍니다. 이쯤 되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는데 나중에는 가만히 좀 있으라고 욕까지 해도 계속 발버둥만 치고 있더래요. 그러다 이상한 점이 눈에 띄더랍니다. 상체는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는데 하체는 전혀 움직이지 않더래요. 순간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을 뿌리치고 도망을 치려는데 그 남자가 눈 깜짝할 사이에 뒤로 돌아서 고모부 목 부분을 팔로 감쌌죠. 그제서야 그 남자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시퍼렇고 눈동자가 시꺼멓더랍니다. 그리고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아무리 팔을 풀려고 해도 풀어질 생각도 안 하더래요. 도저히 사람의 힘이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순간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답니다.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순간에 누군가 뺨을 세게 쳤고 눈을 떠보니까 아까 그 횟집 사장님이 물에 들어와서는 고모부를 치고 있었죠. 사장님이 도와줘서 겨우 무트로 나왔는데 고모는 콧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울고 있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고개를 돌려보니 바닷물 한가운데 웬 통나무 하나가 둥둥 떠 있더랍니다. 왜 그걸 붙잡고 씨름하고 있냐고 난리를 치는 거였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통나무를 보고 있는데 횟집 사장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절대 저녁에 바닷가의 한가운데를 오래 보고 있지 말라고 덧붙이더랍니다. 겨울바다에서 그러고 있었으니 입술이 새파래지고 몸이 덜덜 떨리는데 몸을 녹여야 하니까 모텔로 갔죠. 가는 내내 고모랑 고모부가 본 게 분명 사람이 맞았는데 왜 통나무가 있었는지 얘기를 해도 도저히 할 방법이 없었죠. 그러다 모텔에 도착해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카운터에서 TV를 보고 있던 모텔 주인이 불러 세우더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알만한 사람들이 왜 그러셔? 혼숙을 안 되니까 방을 하나 더 하든가 하셔.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어서 아까 방 잡았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 하냐고 고모가 따졌답니다. 안 그래도 고모부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상황에 그런 소리를 하니까 짜증이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아까 결제 다 하지 않았냐고 소리를 쳤대요. 그랬더니 모텔 주인이 하는 말이 뭔 소리 하셔? 그 뒤에 있는 남자 손님은 안 된다고. 내 당신 같은 사람들 많이 봤는데 하나 더 예약하든가 하시라고. 몰래 들어온다고 해도 다 보고 있으니까 허튼 짓 하지 마시고. 순간 고모랑 고모부 등 뒤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서로를 쳐다보고만 있었답니다. 그리고 고모부가 지금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이냐고 자세히 보시라고 여기 우리 둘 말고 누가 더 있냐고 재차 되물었죠. 방금까지 TV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하던 모텔 주인이 카운터 문을 열고 나와서 오히려 되묻더래요. 방금까지 있던 남자분 어디로 갔냐고 말이죠. 고모가 지금도 하는 말이 그때 진짜 무서워서 정신 나갈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두 분 다 모텔 주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말을 안 했을 뿐 알고 있었대요. 모텔 주인이 아까 그 남자 귀신 말하는 걸요. 일단 방으로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둘이서 방 안에 앉아 있는데 고모도 고모부도 무서워서는 계속 떠듬거리면서 겁에 질려 있었죠. 특히 고모부가 너무 무서워해서 서로 술 깰 때까지 잠자지 않고 있다가 집에 가자고 합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의 기억이 서로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서 결국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다는 거였죠. 이 이야기는 저희 막내 외삼촌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겪으셨던 일입니다. 당시 삼촌은 본가가 충청남도였는데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한다며 서울로 학교를 보내셨던 거죠.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외삼촌이 반 친구와 집에 놀러오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분은 서울에서 자라서 그런지 시골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죠. 특히 태어나서 낚시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고 꼭 낚시를 해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렇게 방학 때 며칠간 내려와서 같이 있게 되었죠. 처음 내려오던 날 서울에서 친구가 내려왔다고 돼지도 잡고 한바탕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옛날이다 보니 서울 사람이 귀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첫날을 보내고 낚시를 가려고 준비를 할 때였죠. 본가 뒤편에는 큰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저수지라고 하기에는 물이 흐르는 곳이고
강이라고 하기에는 강폭이 조금 좁은 곳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아는 사람들만 가는 숨은 낚시 명소였는데 이곳을 가려고 했더니 할아버지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시며 막으시더랍니다.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삼촌이 마을 사람 중에 거기 가서 낚시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굳이 못 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대드셨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거기서 사람 죽는 일이 많다고 지금은 사람들도 거의 안 간다고 말씀하셨죠. 조금 이상했던 게 할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거기서 빠져 죽은 시체를 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혈기 넘치는 고등학생이었던 두 분은 속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대요. 별로 넓지도 깊지도 않은 연못인데 시체를 못 찾는다는 말은 그냥 뻥으로 들렸던 거죠.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극구 만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곳에서 한다고 말씀드리고 두 분이서 몰래 뒷산 연못으로 향하셨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없어서 그런지 낫으로 수풀을 헤치며 연못 쪽으로 들어갔고 갔더니 낡은 쪽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연못을 발견했죠. 연못을 대충 훑어봤는데도 그 안에 물고기가 어마무시하게 많더래요. 큰 물고기들도 많이 보여서 마음이 들떠서 얼른 낚시채비를 시작하셨죠. 그렇게 한참을 낚시 산매경에 빠져 있다가 친구분이 연못 주변을 구경한다고 일어서더랍니다. 풍경도 예쁘고 해서 조금 둘러보다가 오겠지 싶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친구분이 안 오시더래요. 일단 낚싯대를 잡고 있으니 찾으러 가기가 어려웠는데 그때 저 끝에서 풍덩 소리가 나더랍니다. 순간 놀라서 낚싯대 집어 던지고 소리가 난 쪽으로 갔는데 연못에 파동만 있을 뿐 친구분은 보이지 않았죠. 급한 마음에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봤지만 연못 밖에서도 친구가 없었고 더 이상한 건 분명 소리가 나고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만약 물에 빠졌더라면 허우적거리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할 텐데 물속은 미동도 없더랍니다. 도저히 답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빠르게 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집에 와서 말을 했더니 집 안에 한바탕 난리가 났죠. 경찰들도 오고 서울에서 친구분 부모님도 내려오셔서 주변을 샅샅이 뒤졌는데 다른 곳으로 간 흔적은 전혀 없었을 뿐더러 민간 잠수부를 불러서 연못 바닥까지 찾아봤지만 시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소리가 났던 연못 근처에 들어가 안쪽을 보니 물살이 엄청 거센 부분이 있었죠. 분명 밖에서 보면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는데 물 안에서 보니까 사람 2명 정도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더랍니다. 혹시나 싶어서 잠수부들이 나뭇가지다 돌멩이다 다 던져보니 그 안쪽으로 쑥 빨려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잠수부들도 무서워서 허겁지겁 연못 밖으로 나왔죠. 산줄기를 타고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어디로 나오는지를 모르는 곳이라고 말했죠. 물론 이런 주장이야 당장 검증되는 것이 아니니 결국 경찰에서는 친구분을 실종 처리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삼촌은 가끔 꿈을 꾸신답니다. 항상 같은 꿈을 꾸시는데 사라진 친구분이 나오셔서는 너는 여기 절대로 오지 마라 라는 말을 하신답니다. 가끔 술에 취하시면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은 생각만으로도 무섭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기숙학원이 워낙 아이들이 이를 악모는 장소라서 그런지 귀신이 더 꼬이기 쉬운 걸까요? 제가 일했던 기숙학원은 미대 입시학원을 리모델링한 건물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학생 관리, 상담, 입시 지도를 하고 있었죠. 건물이 너무 크고 넓지만 학생들이 별로 없어서 혼자 걷고 있으면 낮에도 굉장히 섬뜩합니다. 처음 이곳에 와서 일에 적응하고 있을 무렵 한 학생이 찾아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보건실 여자 침대에서 자면 꼭 가위에 눌려요.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 중 아픈 친구들은 보건실에 와서 치료를 받고 침대에서 쉬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그 학생이 입시에 지쳐서 가위에 눌린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다른 선생님들도 보건실에서 가위 눌리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하더군요. 어느 학교든 학원이든 괴담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죠. 이것도 같은 이유로 아이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괴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학생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보건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열이 나는 것 같아서 보건실에서 약 먹고 조금 쉬다가 오라고 말했죠. 그런데 잠시 뒤 그 여학생이 보건실을 뛰쳐나오더군요. 어찌나 겁에 질려 있던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대뜸 K 선생님 오늘 안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일단 학생을 진정시키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보건실 침대에서 누워 잠시 눈을 붙였더니 그 사이에 가위에 눌렸다고 하더군요. 몸이 안 움직여서 눈동자만 좌우로 굴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보건실 문을 발로 차더랍니다. 순간 놀라서 문을 쳐다봤더니 K 선생님이 보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이쪽을 보고 미친 사람처럼 웃더래요. K 선생님도 저처럼 아이들을 담당하던 선생님이었는데 평소 서글서글한 모습 때문에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문제는 그 선생님은 그날 출근을 안 하셨습니다. 어차피 가위라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보건실에서 아이들이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자 더 이상 넘겨짚을 수가 없었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겁에 질려서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는 학생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학생들 중에 특히나 보건실을 무서워하던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이 학생의 경우 보건실뿐 아니라 기숙사에서도 귀신을 본다고 자주 이야기했었죠. 그 학생을 유심히 관찰해보니 진짜로 무슨 기라도 빨린 것처럼 하루하루 초췌해지더군요. 요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설득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꿈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 학생이 매일 밤마다 꿈을 꾸는데 K 선생님과 제가 꿈에 나와서 쫓아오거나 무서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저와 K 선생님이 웃을 때 여자 목소리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웃거나 소리를 지르면 땀이 범벅이 돼서 일어난다는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 학생도 기독교 신자였고 저 또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축사 기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오죽 심각했으니 그 학생에게 축사 기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볼 지경까지 왔죠. 결국 수업이 모두 끝나고 기숙사 건물 옥상으로 그 학생, 룸메이트 친구, 저까지 3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셋이서 축사 기도를 시작했는데 10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그 학생이 뒤로 넘어지더군요. 저희도 놀라서 흔들어 깨웠는데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눈앞에 희뿌연 게 지나갔다고 하더군요. 별 대단한 것도 안 했지만 몸이 날아갈 것 같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찌되었든 학생들을 안심시키고 방으로 돌아와 그날 저녁은 편히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같이 축사를 해줬던 룸메이트가 똑같은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저를 보고는 겁에 질려서 책상에 엎드려 울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게 소문이 퍼져서 저와 K 선생님이 그곳을 그만두는 걸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바탕 난리가 나고 있고 학생들에게 미안하기도 해서 그 건물에 대해 좀 더 알아봤는데 예전에 미술 입시학원이었을 때도 학생들이 귀신을 봤다고 동네에 소문이 파다했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축사를 했던 것이 오히려 악령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학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학생들이 악몽을 꾸고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그날 강원도 원주에 있는 K 유원지에서 피서를 보내게 되었다. 친구들과 함께 유원지에서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으며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 우리는 강가에 있는 한 민박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동이틀 무렵 친구 한 놈이 당장 짐을 싸라며 우리를 깨웠다. 전날 모두 과음을 한 관계로 조금만 더 누워있다가 가자고 했지만 그놈은 한사코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한다며 소리를 질러댔다. 자세히 보니 잠을 제대로 못 잤는지 눈이 퀭해서는 마치 겁이라도 먹은 듯한 표정에 친구들 모두 당황해하고 있었다. 그러다 일단 앉아서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하라고 말하자 이내 숨을 깊게 내쉬며 이야기를 꺼냈다. 어젯밤에 다 같이 잠을 자고 나서 새벽 4시쯤 눈이 떠졌는데 문득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야.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뭐랄까 그냥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러다 시원한 바람도 쐴 겸 낮에 놀았던 강가 주변을 걷고 있었는데 그 물가에 웬 아이가 혼자 놀고 있더라. 이 시간에 저기서 혼자 있는 게 이상해서 주변에 가족이 있나 살펴보는데 어느샌가 그 아이가 내 손을 잡고 있는 거야.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형아랑 같이 오라고 했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그 조그만한 애가 어찌나 악력이 세던지 나도 모르게 같이 걸어갔지. 영문도 모르고 일단 그 아이를 따라갔는데 점점 강물로 가더라. 어쨌든 뭐 주변에 부모가 있을 수 있으니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아이가 쳐다보는 곳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 애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강을 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긴 머리를 한 여자가 강물에 얼굴만 내놓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점점 애가 나를 끌고는 강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힘이 센지 도저히 힘을 못 내겠더라. 그러다 갑자기 뒤에서 누가 붙잡았는데 돌아보니까 민박집 아저씨더라고. 그리고 아저씨가 강에다가 소리를 질렀어. 형주 엄마 그만해. 남편도 애도 데려갔으면 이제 됐잖아. 그 순간 애고 여자고 다 사라지고 아저씨랑 나만 강가에 덩그러니 남아있었어. 정신이 몽롱해서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끝까지 말을 안 해주시더라. 아마 이 이야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물귀신은 산 사람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간다고 전해져 옵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에서는 물귀신이 자고 있는 사람까지 강가로 끌고 오는 걸 보면 원한이 굉장히 깊은 귀신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물귀신 괴담 중에서 저는 이번 이야기가 손가락에 꼽을 만큼 무섭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꽤나 섬뜩합니다. 가시죠. 원주의 한 중학교 뒤편엔 주택가 골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학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가기 위해서는 골목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했는데 밤이 되면 노란 가로등 외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 항상 벌벌 떨면서 갔었죠. 그날은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습하고 흐린 밤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위해 골목길로 들어섰는데 저 앞에 보니 웬 여자가 전봇대에 머리를 기대고는 머리를 툭툭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한 여자겠거니 싶어서 그 여자를 지나쳐 갔는데 뒤에서는 계속 툭툭 머리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그런데 그 여자를 지나치고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그 소리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멈추니 괜히 무서워져서는 돌아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다 결국 뒤를 돌아봤는데 그 짧은 새 여자는 사라지고 골목에는 저만 있었습니다. 대체 이 여자가 어디로 갔을까 생각하며 골목길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순간 누군가 제 등 뒤에서 툭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 등에 툭 부딪혔는데 그게 꼭 사람 이마가 부딪히는 것 같았죠. 두 번째 부딪혔을 때는 너무 놀라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집까지 달려갔습니다.